저는 그 당시에 1984년도 때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같은 학교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버지 따라 동네 구경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8시경에 이제 동강 파출소라는 곳에 여기 잠깐 앉아 있어라. 아버지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간 사이에 그 파출소 순경들이 그 아버지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해주는 척 하다가 형제복지원 차량이 파출소 앞에 서가지고 그 형제복지원 사람 3명이 와서 이제 저희들을 태우고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10살 때 처음 당해봤었던 거, 그 물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겨울에 그 손발 묶어놓고 세면장에 끌고 들어가갖고 거기 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지하수가. 그 꽝꽝 얼은 물을 그냥 맨몸에다 그냥 계속 끼얹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에서처럼 수건 덮어놓고 얼굴에 주전자로 물 붓는 그 물고문이 아니라 그냥 찬물을 생쌀에다가 막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고문 때문에 지금도 한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못해요. 고통증 때문에 숨이 멎어가니까. 분노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들어왔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잘못 없이 들어왔던 이유, 그냥 한마디로 재수 없음으로 인해서 경찰에 의해서 잡혀온 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잡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국권력에 의해서 끌려온 거죠.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형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형제복지원에 잡혀갔었던, 불황인 수용소에 잡혀갔었던 사람들 보면 죄명이 없어요. 죄명이. 그냥 길거리에서 잤다라는 이유,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녔다라는 이유, 옷이 지저분했었다라는 이유, 그게 어떻게 죄를 지은 죄값보다 더 심하게 살아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분노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된 거죠. 누군가가 우리 일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나와 아버지처럼, 나는 못 배워서 누군가의 기대를 했던 반면에 아버지는 시설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사회에 있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배워서라는 핑계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당사자인 내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내가 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같은 전국민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 과거사법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도 우리나라가 너무 아픈 역사의 연속이다 보니 한 번쯤은 치유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과 이런 지지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행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조사기간, 뭐 이런 것들, 신청기간을 받겠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인 기간으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폐쇄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충 덮고 대충 가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저희들을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계속 없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여야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아픔은 치유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제하려고 안 하는,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꼭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해서 뒤늦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합의점을 도출한 상황은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고, 단 하루가 국회 일정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하루 만에 일정 조율만 해준다면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희망은 있는데 그게 언제나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제발 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어떠한 국가폭력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 생존자들이 참혹한 인권 유린을 누가 했는지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박인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박정희, 전두환 그 정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까지 다 범죄자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범죄자인 거대한 국가 권력은 빼버린다라는 거죠. 박인근한테 초점을 다 맞춰버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수용소 안에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폭력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그 국가가 저질렀던 그 공권력의 폭력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국가폭력은 대한민국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21대 국회에는 국민들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국가폭력은 좀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렇게 인권 유린 당했던 것들을 떳떳하게 말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